화학공정 제어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평균이 전년도보다도 15점 정도 높게 나왔어요. 생각했던 거는 그보단 조금 더 높았는데 뭐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기말고사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방법으로 내보려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해주기 바라겠습니다. 100점이 없어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자, 데모김 제어루프의 동특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ID 지역의 전달함수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원래 이제 그 8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9장이죠. 그러니까 데모김 제어루프의 동특성 9장인데, PID 지역의 전달함수는 8장에 원래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 처음에 우리가 8장을 좀 당겨서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조금 미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긴 제어루프의 블록선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루프를 다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다 배우니까 닫힌 루프의 전달함수 얘기를 할 거고, 1차 공정에 대해서 이제 닫힌 루프 응답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프가 닫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어기가 작동을 해서 어떤 응답 특성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걸 볼 텐데요. 먼저 이제 그 8장에 나오게 되는 이제 PID 제어기의 전달 함수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뭐 P 제어기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뭐 쉬우니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P 제어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기 출력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가 있고 게인 곱하기 오차가 되는데, 오차는 설정치에서 측정치를 빼준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은 뭐 이렇게 이제 오차가 있는 걸로 식이 단순화되는 거고,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니까 편차 변수를 도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를 도입하면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이. 실제로는 이제 이게 오차가 0이겠죠. 편차 변수 도입하면, 그래서 M'은 이제 MT 마이너스 이제 MS 정상 상태값 빼주고요. 오차도 빼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ET에서 ES를 빼주는데, 실제로는 이제 EA가 0이 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식에서 이제 M-MS 빼주는,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야. 여기서 이거 빼주. 위 첫 번째 식에서 정상 상태씩 빼주면 M-MS가 되고, K식 곱하기 이제 ET-ES가 되는데, 이제 ES가 0이니까 그냥 ET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가 이제 편차 변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M''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M''은 Kc ET가 되고, 그러면 그 E가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E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전달 함수는 E에 대해서, 입력 변수 ES에 대해서 출력 변수 MS의 전달 함수는 KC가 되는 거죠, 그냥. 뭐 P 제어기는 그냥 KC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PI 제어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별로 많이 안 다뤄왔던 부분이죠. 적분인데, 적분을 하게 되면 S가 이제 S분의 1이 되죠. 미분을 한 D, DT는 미분을 하면 이제 그 SE가 되는데, SE, 타우 D, KC 타우 D, 그 다음에 S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타우 I 분의 KC, 그 다음에 이제 S분의 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S분의 적분은 S분의 원래 함수 F, 적분은 이제 이렇게 되고, 미분은 이제 S, FS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부분 때문에 이제 S가 분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KC 1 더하기 타우 I S분의 1이 되고요. 그냥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자 분모가 이제 미적분처럼 거꾸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PD 제어기에서는 이제 S 다 외우고 있죠. 라플라스 변환 배웠으면 다 그냥 알게 되니까. 요거가 이제 적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분모로 간다. S가 분모로 간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PD 제어기의 경우에는 전달 함수가 KC 곱하기 1 더하기 타우 DS가 되겠습니다.
PID 지역에는 이제 뭐 이걸 다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래식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입력 변수 E에 대해서 출력 M은 KC 1 더하기 타우 I S 분의 1 더하기 타우 DS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교재 284페이지 가열 공정의 예가 나옵니다. 뭐 이 가열 공정의 공정 자체의 전달 함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정이라는 건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든 거일 뿐이에요. 여기는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 3장에서 다루었던 공정 모델링에서 다루었던 공정이고요. 여기 뭐 이제 계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TI 온도를 가진 흐름이 이제 WI가 들어와서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고요. 나가는 쪽에 지금 온도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기가 있고, 템퍼러처 트랜스미터 전환기가 있고, 템퍼러처 컨트롤러 들어갔다가 IP 변환기를 거쳐서 밸브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어계의 구성 요소가 좀 많죠 지금. 네.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실제 다 다루진 않아요. 어, 이 구장의 본문에서 예를 든 거는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다루어야 되니까 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이 공정 자체에 대한 전달 함수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입 온도 TI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증기의 응축 압력에서 이제 pH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지금 1차 공정으로 되어 있죠. 모델이. 그래서 타우 i에 대해서는 타우 s 더하기 1분의 k1, 그 다음에 이제 pH에 대해서는 타우 s 더하기 1분의 k2로 지금 전달 함수가 나와 있죠. 둘 다 이제 1차로 되어 있다는 거. 보통 여러분들이 예로 다루게 되는 건 다 1차예요. 2차 이상의 공정을 다루어서 얘는 뭐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센서하고 전환기 이 부분 보겠습니다. 뭐 온도는 이제 서머커플로 측정한다고 보고 이제 1차라 그러면 그냥 이제 타우 ms 더하기 1분의 km이 전달 함수가 되고요. 요때 전달 함수에 붙인 기호가 gm이에요. 이제 기호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보통 이거 쓰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m은 이제 뭐 센서면 s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를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메저먼트겠죠. 그래서 m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m을 써요. gm. 그래서 이제 온도 T고요. 여기 온도 T고 온도 T를 측정한 값이 TM이 되는 거죠. TM. 그래서 TM. 그래서 여기 뭐 M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공정으로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센서가 뭐 이게 타우이 얼마나 짧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짧겠죠. 이게 무지무지하게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뭐 그냥 시간 상수가 없는 거나 같죠, 사실은. 자, 제어기는 뭐 앞에 한번 얘기했죠. 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거니까 이제 뭐 그대로 이렇게 뭐 PI는 이렇게 되고 PID는 이렇게 되고 뭐 P는 뭐 이게 없겠죠. 뭐 PD라 그러면 이제 얘가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5차의 경우에는 이제 설정치 DRA에서 측정치 TM을 빼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치를 또 변화를 시킵니다. 설정치가 TR인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값으로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례상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비례상수가 없죠. 그러니까 K1이라는 게 다 1이죠, 1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변환하는 거고, 이 사이에 무슨 전자장치나 기계장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호일 뿐이에요, 신호. 그러니까 그냥 GR이란 건 1이죠, 그냥 1. 그 다음에 이제 변환기.
변환기는 제어기 출력 신호를 공기압으로 변환시킨다. 공기압 잘 안 쓰는데 자꾸 공기압이 나와요. 네. 이거는 지금 이것도 이제 정기적인 신호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비례상수 KT가 있을 거고, 이건 1차 공정이 아니에요. 비례상수가 있을 거고, 다 어렵게 해놨죠. 뭐 측정도 센서도 마찬가지고 밸브도 이렇게 하는데, 밸브도 센서는 굉장히 짧고요. 예, 시간 상수가 굉장히 짧고, 제가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뭐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기압의 출력 변수가 PT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어기 출력은 MS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전달함수는 GT라고 해놨어요. 예, 변환기 트랜스미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GT가 됩니다. 밸브는 이제 밸브 그러니까 GV가 됐어요. 네. 요거는 이제 밸브 열림 정도가 되겠죠? 그게 pH가 되고, 여기는 그 얘기 아니죠? pH는 요거죠? 수증기 이제 응축 압력이 됩니다. 압력. 진짜 이렇게 안 되는데. 예. 저기 그 밸브 오프닝이 돼야 되는데 조금 뭐 하여튼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PT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 이제 pH의 출력 변수가 되고요. 그거의 전달 함수는 이제 1차 공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우의 VS 더하기 1분의 K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이끌어냈던 전달 함수들을 우리가 데모김 제어루프 전체에 대해서 이제 블록선도로 나타내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달 함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보면 이제 설정치 쪽도 있고요, 외란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기, 변환기, 밸브, 공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pH죠. pH를 바꿔서 이제 그러니까 그 pH는 이제 조절 변수가 되는 거죠. 이제 조절 변수. 그렇죠. 조절 변수가 그렇죠. 이게 조절 변수예요. 조절 변수 쪽. 요건 외란이고 요건 조절 변수예요, 지금. 네. 아이고. 약간 잘못 설명했네요. 요건 외란, 요건 조절 변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설정치 쪽 GR을 곱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어 변수 T가 이렇게 측정이 돼서 GM으로 들어오고, 센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게 설정치랑 비교되고, 그게 제어기로 갔다가 변환기 거쳐서 밸브, 그다음에 공정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외란은 이제 외란에 또 이제 그 전달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공정은 뭐 1차 공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장에서 예를 든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 일반적으로 될 것 같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함수 만들어내야죠. 이렇게 이제 입력 변수, 그 설정치, 외란, 그다음에 제어 변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달함수 만들어내는데 그 보기엔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죠. 왜냐면 이게 다 있으니까, 지금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한번 유도를 해야 되고요. 뒤에 이제 그런 좀 쉽게 외운다? 쉽게 유도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뭐 우리가 앞에 몇 장이었나요? 4장 할 때 막 이렇게 지금 한번 유도를 하겠지만 이런 방법 안 써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이제 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전달함수 만들어 보면 있습니다. 5차 2는 GR에 R 곱해서 이제 B를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이제 GC에 2를 곱한 거고, 그 다음에 C, 얘는 M에다가 GT, GB, GP를 다 곱한 거, 그죠? 더하기 GL에 L을 곱한 거,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 B는 C에 GM 곱한 거, 그래서 GM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에서 요 M 보면 M은 GCE예요, 그죠? E는 GR
R-B가 되죠. 얘가 이 자리로 들어오고, 그죠? 그럼 B는 뭐냐? B. 여기는 B. B는 GMC예요. 그러면 다 대입해 보면 요게 M이 되고요. M이 되고, 요게 M이 되고, 그러면 GRR-GMC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서 여기 C가 여기 왼쪽 항에 있고 여기 있잖아요. 합쳐야 되죠. 그래서 GP, GB, GT, GC, GM 곱한 게 넘어가죠. 그럼 이제 1 더하기 GP, GB, GT, GC, GM 한 거를 양변을 나눠주게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R 앞에 이제 GP, GB, GT, GC, GR 했던 거 있었죠. 그거를 1 더하기 GP, GB, GT, GC, GM 이거예요. 네, 그걸 나누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GL 쪽은 지금 분자가 되게 심플하죠. 지금 심플하게 GL만 나와 있어요. 요거 GL만 나와 있고 분모는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닫힌 루프 전달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보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설정값 제어 문제하고 조정기 제어 문제. 그래서 설정값 제어는 이제 그 외란에는 변화가 없고 설정치에만 변화가 있는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조정기 제어 문제, 레귤레이터 컨트롤 문제는 외란에 변화가 있는 경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이제 여기서 여기 전달 함수에서 그 설정값 제어 문제는 얘가 없는 거죠. 얘가 0이니까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아래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때 자 분모에 1 더하기 요거 GC, GB, GT, GP, GM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GOL 오픈 루프 즉 열린 루프 전달함수 OL이라고 하면 오픈 루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 루프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GOL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분자가 있죠, 그죠? 분자가 있고 레귤레이터 컨트롤 문제는 이제 똑같이 이제 1 더하기 GOL 오픈 루프 전달함수 분의 GL이에요. 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자, 이렇습니다. 앞에 그림 있었죠? 이거 그림 있었. 이게 블록선도 있었잖아요. 자, 보면 열린 루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외란이나 전달 함수 쪽을 빼고요. 요 안에 있는 거 요 루프죠. 그러니까 원래 열린 루프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를 끊어요. 여기를 끊어 가지고 요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접 그 오퍼레이터가 그 제어기 출력을 직접 줘요. 직접 넣게 되면 여기 거쳐서 쭉쭉쭉 지나가서 GM 지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돌아오는 요거 끊어서 어디든 마찬가지 끊어서 한 바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여기를 끊죠. 실제로 여기를 끊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를 한 바퀴 삥 돌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열린 루프, 오픈 루프 전달 함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분자를 이제 봐야 되는데 분자. 요거는 뭐냐면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설정치부터 보잖아요. 설정치부터 제어 변수까지 사이에 있는 걸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GR, GC 순서 바뀌었는데 GB, GT, GP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컨트롤 문제에서는 L부터 C까지인데 이게 지금 GL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GL만 분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방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유튜브는 이렇게 돼요. 실제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네. 그게 어렵지 않게 뭐 이걸 이 방법으로 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해보면 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요. 빼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설정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제어 변수까지, 외란 같은 경우는 외란부터 제어 변수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차 공정에 닫힌 루프 만들었으니까, 전달함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 특성을 보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뭐 그 측정도 그렇고 센서 쪽, 그 다음에 밸브 쪽을 각각 1차 공정으로 표현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개인만 있는 걸로 처리를, 그러니까 뭐 그 변수 자체가 다르니까 변수를 이제 그냥 변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바꾸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외란 쪽은 이제 공정 쪽하고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은 뭐 타워에서 더하기 1분의 KP의 이제 1차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진다 그러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이제 다 대입을, 앞에 나왔던 거 다 대입을 하면 이제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KOL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KOL 되는 거고요. KOL이 아니죠. 이거 보고 또 여기 KOL 보고 딴 소리를 하네요. GOL이죠. GOL. 전달함수. 오픈루프 전달함수 GOL 되는 거고. 요게 GOL이죠. 이게. 잠깐만요. 요게 GOL 자꾸 뭐 요게 GOL이죠. GOL.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변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쪽 부분 이제 KP, KM, KB 하고 GC가 이제 P 지역이기 때문에 GC가 KC가 되는 거죠. 그냥 그 개인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KC가 되죠. GC가 KC가 돼요. 그래서 KP, KM, KB, KC 요걸 KOL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루프 전달함수 중에 개인만 다 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 타우 S 더하기 1 더하기 KOL 분의 KOL R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란 쪽으로는 이제 타우 S 더하기 1 더하기 KOL 분의 KP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계산응답 봐야겠죠? 다른 건 사실 안 봐요. 실제로. 계단 변화를 넣어서 계단응답을 한번 보면 설정치 쪽만 보는 거예요. 외란은 안 보고요. 설정치 보면 타우에서 더하기 1 더하기 KOL 분의 KOL이고요. 여기를 이제 이쪽을 1로 만들어줘서 그 표현을 해보면 이제 그 분자 분모를 1 더하기 KOL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분자가 이제 1 더하기 KOL 분의 KOL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1 더하기 KOL 분의 타우, 여기 1 되겠죠. 요게 이제 크기가 A인 계산 변화를 들어오면 이제 S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S분의 A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역변환을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KOL 분의 AKOL 곱하기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분의 1 더하기 KOL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공정의 응답처럼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이 경우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중간에 있는 뭐 센서니 밸브니 뭐 그 다 전부 전달함수 자체를 그냥 개인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뭐 이제 실제로 이 응답이 얼마나 되냐 보는 건 이제 이 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타우 넣고 뭐 KOL A 넣어가지고 뭐 그리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 시간에 따라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로 끝나는 문제보다는 보통 나오는 게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이거의 그 시간이 무한대로 지났을 때
얼마가 되느냐, 제어 변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얘만 남죠. 1 플러스 KOL분의 AKOL.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제어 변수는 1 플러스 KOL분의 AKOL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자, 옵셋을 보면, 옵셋은 이제 피제어기에서는 옵셋이 0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정치 빼기 이제 시간이 무한대가 됐을 때 제어 변수 값. 얘는 뭐 a만큼 바뀌었잖아요. 얘가 a죠, a. a만큼 바뀌었으니까 a죠. a 마이너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해서 올리면 a 더하기 akol 마이너스 akol이니까 없어지고 남는 건 a만 남아요, 분자에 지금. 그러니까 옵셋은 1 플러스 kol분의 a가 되는 거죠. 예. 자, kol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kc가 커지게 되면 이게 작아지게 되죠. 그럼 옵셋이 아닌데? 아니죠. kc가 커지게 되면 뭘 kc가 커지게 되면 kol도 커지죠.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 예. 얘가 커지면 KOL도 커지잖아요. 얘가 커지고, 그럼 옵셋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제어기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어기 개인이 커지게 되면 옵셋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식을 이제 역변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구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최종치 정리를 그냥 이용할 수 있죠. 어차피 이제 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s를 곱한 다음에 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없어지고, 그죠? s에다 0 대입하면 되죠.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전체가. 남는 거는 여기 분모가 1 돼 버리니까 이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최종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 값을 구하는 거니까, 옵셋이라는 경우 최종 값을 보는 거잖아요. 최종 값을 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종치 정리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그리고 옵셋 구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옵셋은 얼마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P제어기가 아니면 물론 이제 PD제어기도 있죠. P제어기나 PD제어는 옵셋이 있죠. 0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PI제어나 PID제어에서는 옵셋이 0이거든요, 무조건. 예. 그런데 그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PI제어기니까 옵셋은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외란의 크기 A의 계산 변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뭐 식을 유도해도 되고요. 뭐 최종치 정리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분자 분모에 각각 1 플러스 KOL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역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L은 이제 크기 A의 계산 변화가 왔으니까 이제 S분의 A가 곱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최종치 정리로 간단하게 보면 얘 없어지고 1 플러스 KOL분의 AKP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옵셋을 보면 얘가 지금 0이잖아요. 얘는 어차피 얘는 변화가 없었어요. 얘는 그냥 0이에요. 0. 여기는 이제 설정치 변화가 왔으니까 여기가 A가 된 거지만, 여기는 설정치 변화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OL분의 이제 AKP가 그냥 그대로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OL분의 AKP가 됩니다. 보기 9의 6을 한번 보면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다 없어져 버렸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다 없어져요. 다 없애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 저기에 그 전달함수 GC가 있고 공정 쪽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란 부분은 공정보다 앞에 나와 있는 형태죠. 지금 여기 원래 우리가 봤던 그림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걸 이쪽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나타낸 게 이제 그 보기 9의 6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GC는 PID 지역이에요. KC가 2고 타우 D, 타우 I가 다 1입니다. 문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외부 교란 변수 L에 단위 계단 변화가 도입되었을 때 잔류 오차를 구해라. 뭐 구하나 마나 0이죠 뭐. 예. 0이 안 나오면 이상하게 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옵셋은 그 이제 설정치에서 제어 변수 C를 뺀 거니까 설정치는 0이고 마이너스 이것처럼 된 거죠. 마이너스 최종치 제어 변수 최종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치 정리를 이용하면 얘를 구해가지고 식을 이 제어 변수의 그 함수를 구한 다음에 S 영역에서 함수를 구한 다음에 S를 곱해가지고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네. 자, 그러면 결국엔 얘를 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에서 놓고 보면 아래쪽에 그 1 플러스 그 GOL이 필요한데 GOL은 딴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은 이제 GC하고 ES 더하기 1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죠? ES 더하기 1분의 GC가 되는 거죠. 그럼 GC가 그냥 2 곱하기 1 더하기 S 더하기 S분의 1이죠. 이제 왜냐면 타우 D나 타우 S가 다 1이니까. 그걸 이제 ES 더하기 2를 양변 분자 분모에 다 곱해주게 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ES 더하기 1분의 GC가 남죠. GC가 이게 GC예요 지금. 그럼 ES 더하기 1, 이 분자에서 없어지니까 그냥 1만 남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요게 GC고요. 그래서 ES 더하기 1분의 G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S를 이제 또 S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기 싫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S를 곱해주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이제 ES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ES, 4S죠? 4S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1이 있고 2가 있어 3이 있었으니까 곱해서 3S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분의 1에서 S로 곱해서 1이 되고 곱하기 2에서 2가 됩니다. 4S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분의 S 라는 게 얻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S를 곱하면 여기가 이제 S 제곱 되겠죠? 아니죠. L이 S분의 1이죠, 지금 L이 S분의 1이니까 S분의 1 오고, 거기다가 다시 S를 곱하게 되면 S 이게 없어지고, S 0을 대입하면 0, 0, 0. 이건 0이죠, 이게. 전류차 0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S에 대한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0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9장 마지막 보기인 보기 9의 7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란이 들어오는 부분이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이제 뭐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한번 딱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지역이 이제 피지역이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개인 5인 피지역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1 플러스 GOL인데 GOL은 이렇게 다 곱해요. 그러면 이제 10이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ES 더하기 1을 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럼 제곱이 되겠죠. 그죠? ES 더하기 1을 제곱한 거고 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R에 대해서는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곱해요. 그러면 이제 ES 더하기 1분의 1의 제곱에 10분의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1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ES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가 되죠. 예. L2 같으면 이제 ES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냥 GOL은 다 곱하고요. 이걸 이 루프 안을 다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이제 뭐 R이든 외란이든 간에 이제 거기서부터 제어 변수까지 쭉 제어 그 전달함수를 다 곱해준 게 이제 분모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분자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뭐 두 가지가 나오지만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보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해보면 이제 R과 L2에는 변화가 없고 L1만 예, 단위 계산 응답이 단위 계산 입력이 들어왔어요. S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 없고 자, 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에 이제 ES 더하기 1분의 ES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한 개 이제 분자 분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곱해줘야겠죠? 예, 분자 분모에 각각 ES 더하기 1의 제곱을 다 곱해주면 여기는 이제 ES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만 남죠. 예, 2만 다 남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는 이제 S분의 1이니까 S분의 1 들어갔으니까 최종치 정리 써보면 곱하는 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여기 0이죠.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죠. 얘만 0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1이니까 11분의 2가 됩니다. 그 앞에 설정치는 지금 변화한 게 없으니까 여기 0이죠. 0 빼기 C 무한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1분의 2 이렇게 유도가 되는 계산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는 예제가 보면 3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예제로 강의 노트에서 다룬 거는 그 결과적으로 1차 공정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 닫힌 루프 전달함수 전체가 1차였던 게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이 보기 9의 7 같으면 사실 옵셋밖에 안 구했잖아요. 옵셋. 예? 잔류 오차밖에 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1차든 2차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 2차지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점검 문제 3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있는 이 점검 문제에 보면 2차인 게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2차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제 2차 공정의 동특성, 2차 공정의 동특성과 연결을 지어 가지고 뭐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뭐 최대값에 도달할 때 시간을 구한다든지 뭐 주기를 구하는 문제, 뭐 제동비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강의 노트에 없는 것 뿐이에요. 뭐 한번 보면 중간고사 문제에서 그런 걸 느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점검 문제하고 이제 그 연습 문제에서 시험 문제 꽤 내요. 뭐 바꿔봤자 숫자 조금 바꾸는 정도 해서 이제 많이 내니까 학생들이 점검 문제 뭐 연습 문제 다 풀어보면 아마 뭐 다 풀 수 있다. 연습 문제 다 푸는 것까지 기대 안 하는데 아무튼 반만 풀어도 아마 시험 문제를 거의 다 푸는데 별 지장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강의 노트 배포된 강의 노트 다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 그냥 2012년 시험 문제였어요. 보통 잔류오차 닫힌 루프 전달함수에는 잔류오차 문제를 많이 시험 문제 냈었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대목임 제어 구조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개인이 이제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이게 또 엄청 웃긴 게 학생들이 이게 마이너스 된 거를
지금 좀 뭐랄까 좀 이해를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예. 아무튼 자 여기 아래 이제 단위 계단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류 오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딱 곱하면 1 마이너스 20s 분의 마이너스 0.3 곱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r부터 여기까지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20s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1 마이너스 20s를 양변에 이제 분자 분모에 다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또 분자 분모에 또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게 되면 이쪽에 뒤집어져서 20s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0s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분자에는 이제 1 마이너스 20s는 없어지고 3만 남죠. 그럼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r이 단위 계단 변화가 되면 s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s만 얻게 되죠. 그러면 최종치 정리 사용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 네. 그리고 원래 설정치는 변화량이 단위 계단 변화 즉 1이죠.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과거 시험 문제 3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데모김 제어 구조가 이제 그림이 나오고요. 설정치 아래 이제 단위 계단 변화가 도입이 되었어요. 이때 잔류 오차를 구하는 거고 여기 지금 개인이 0.5인 제어기 P 제어기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달 함수를 한번 보면 자, 1 플러스 이제 1 마이너스 10s 분의 곱하면 0.5 곱하기 6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r에 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분자 분모에 여기 r이 있어요. r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분모에 1 마이너스 10s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1 마이너스 10s 더하기 3이 되고 3 r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0s 더하기 2분의 3 r은 이제 단위 계단 변화의 s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시간이 무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s를 곱하게 되면 2분의 3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옵셋은 이렇게 되죠. r이 변화가 1이 되고 1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2016년 이제 기말 시험 문제였고요. 자, 피제어기를 사용하는 뭐 개인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블록 선도에서 닫힌 회로의 총괄 전달 함수는 S의 2차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제타가 0.5예요. 그럴 때 제어기의 이득 KC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공정에 이제 그 식을 외우고 있어야죠.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전달 함수를 구해보면 공간이 이렇게 좁아도 되나? 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 S 더하기 1의 제곱분의 KC를 곱한 거죠. 그럼 KC. 그죠? 그 다음에,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분자 분모에 이제 그 2s 더하기 1의 제곱을 다 곱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그냥 k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풀면 2s 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2 더하기 kc분의 kc. 지금 이걸 이제 그 2차식으로 나타내고 이제 2차 공정인 거하고 이제 맞춰봐야 되죠. 그지? 2차 공정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1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쓸 공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 2 더하기 kc 여기 포함해야 되나요? 2 더하기 kc로 나눠주게 되면 2 더하기 kc분의 2s 제곱 더하기 4 2 더하기 kc고 s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kc분의 kc.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 타우 제곱이 2 더하기 kc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타우 제타가 2 더하기 kc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우가 루트 2 플러스 kc분의 2가 되고요. 아니죠. 제타가 0.5가 되는 거죠. 제타가 0.5니까 여기서 요 식에서 요 식에서 해야 되나요?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0.5니까 타우가 2 플러스 kc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2 플러스 kc분의 4가 타우고 타우 제곱이 2 플러스 kc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잠깐만 이걸 좀 지워야겠다. 지워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타우고 타우의 제곱이 2 플러스 kc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풀면 이제 16이고요. 2 플러스 kc의 제곱이고 2 플러스 kc분의 2니까 얘 없어지고 제곱 없어지고 그러면 2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8이 되죠. 8은 2 플러스 kc 그러니까 kc가 6이 돼야 됩니다. 어우, 네. 이걸 뭐 알고 푸니까 이렇게 풀지? 처음에 학생들 좀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재의 그 점검 문제만 풀어봐도 이런 문제들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문제만 풀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이 문제는 2017년 이제 기말고사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이거에다가 이제 그 안정성 판별 문제까지 들어갔었는데 아직 안정성 판별은 안 배웠으니까 여기 배운 데까지 해당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먹임 제어 구조가 있어요. 자, 아래 0.1인 계단 변화. 참 이때 학생들 좀 실수하는 학생들 많았는데 맨날 이제 그 단위 계단 변화만 넣으니까 크기가 0.1인 걸 넣으니까 이걸 또 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 잔류 오차를 구하고 KC가 0.25일 때 응답의 진동 주기를 구해라. 2차 공정이거든요, 이게. 2차로 나와, 이게. 2차로 나오니까 지금 진동 주기를 구하는 게 이제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설정치부터 이제 y까지,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건 좀 좁을 것 같은데?
4kc가 되죠. S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S 더하기 1, 0.5 S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다 곱하면, 되고, 여기는 4kc 이렇게 될 거예요. R은 S분의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를 이제 곱해 가지고 이제 넣고 하면 0.2 어차피 S는 이제 그 최종치 정리 쓰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0.1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가 0.4kc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최종치 정리 쓰기 위해서 S에 0을 다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1 앞에는 1이고 1 더하기 4k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0.4k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류 오차는 이렇게 되는 거고 0.1 마이너스 1 더하기 4kc 분의 0.4kc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4kc 분의 0.1 더하기 0.4kc 마이너스 0.4kc 0.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전류오차를 다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까지 쓴 학생들 꽤 있었어요. 어우, 당황스러운데? 여기까지 구해야지 여기까지 끝낸다는 거는 글쎄 뭘 생각한 걸까요? 그때 감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여기까지 쓴 거 보고 되게 당황하고 했었는데 몇 명 더 나오니까 뭐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감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kc가 0.25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동 주기를 구해라.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제 kc가 0.25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면 4 곱하기 kc 0.25 하게 되면 1이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5 s제곱 더하기 얼마인가? 1.5s 더하기 1이죠? 2네 2이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나? 잠깐만요. 1 kc 1 맞죠? 그리고 이제 자 이게 지금 맨 끝이 상수가 이제 1이 돼줘야겠죠? 그러니까 나눠주게 되면 이제 4분의 1 아이고 4분의 1 s제곱 더하기 4분의 2분의 3이니까 나중에 4분의 3이 돼. 4분의 3
4분의 3s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진동 주기는 2차 공정에 대해서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2파이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우랑 제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타우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여기서 타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타우 파이가 이 타우 제타가 4분의 3이 되니까 타우가 2분의 1이죠. 그럼 제타는 그냥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 주기에다가 제타에 4분의 3 넣고 이제 그 다음에 타우가 2분의 1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4.75가 나오게 됩니다. 아유,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탭 가지고 이제 이거 풀어주는 것도 좀 잘하게 되네. 펜을 좀 이상하게 길게 놓고 써서 그렇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제어 구조의 안정성 알아보겠습니다. 제어기 설계는 이제 좀 뒤에 다음 하게 되고요. 제어 구조의 안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의 안정성의 정의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10장이 닫힌 루프 제어 구조의 안정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제어기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 합성하는 게 12장 나오죠. 13장에 보면 이제 그 진동응답이라고 나와요. 진동응답, 그다음에 주파수 응답, 14장에 주파수 응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주파수 응답은 이제 사실은 뭐 별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사실 이제 이 강의에서는 제외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뭐 학원 기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주파수 응답까지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정의 안정성 얘기를 해보면 정의가 제한된 범위를 갖는 입력 변수 변동.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입력 변수가 변동이 되는데 그게 이제 범위가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계산 변화라든지 또는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응답.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바뀐다든지 뭐 조금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크기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처럼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이제 제한된 범위예요. 그런 범위를 갖는 입력 변수가 변화를 했을 때 그 출력 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럴 때 공정이 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정의 안정성을 따질 때는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우리가 이제 9장에서 그 닫힌 루프 데모김 제어 이제 그 전달 함수가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게 열린 루프 전달 함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유도했었는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부분 1 플러스 GOL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GOL 요걸 0으로 놓고 요런 이제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1 플러스 GOL 요걸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GOL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의 근을 구해 봅니다. 근이 예를 들어 뭐 R1, R2, Rn, 뭐 Rn 물론 이제 이게 그 실수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허근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실근, 허근 다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이제 역변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는 그 이게 만약에 뭐 실근이면 다 이렇게 되지만 허근이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고 요게 그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항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로는. 자, 이렇게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했다고 치고
만약에 근이 전부 실수예요. 실근밖에 없는 거죠. 자, 실근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축을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실수축에서 요 위에 실수축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이 경우는 만약에 이제 R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RT가 마이너스니까, R이 마이너스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홍색으로 그려진 요거처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점점 일정한 값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쯤 있는 거죠, 이쯤. 이쯤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r이 양수고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2번처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이제 앞에 있는 뭔가가 값이 있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이 불안정한 거죠. 네? 불안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R이 허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수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플러스 I 오메가, 그러니까 R이 시그마 플러스 I 오메가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요런 뭐 이렇게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축, 허수축으로 표현해 보면 3번, 4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실수부가 음수인 쪽 이거예요. 실수부가 음수가 되면 허근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허근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근 부분, 그러니까 실근의 실수 부분 그리고 복소수일 때 실근 부분만 보면 이게 음수가 되면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 변화가 있죠. 진동의 변화가 어떤 있다가 어떤 값으로 수렴이 딱 돼요. 어떨 때? 실근이 음수일 때. 근데 만약에 실근이 양수가 되면 이쪽 영역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전체가 무한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수렴한다, 이건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컨버지, 다이버지 한다고 하는데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불안정한 거죠. 제어가 되어서 제어 변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자,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의 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양 또는 양의 실수, 양의 실수 또는 양의 값이거나 또는 그 복소수일 때 양의 실수부를 가지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자, 보기 10의 2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냐면 329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그림 12.2. 그림 12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장에서 다루었던 그 닫힌 루프, 그걸 이제 블록 선도로 나타내는 거죠. 닫힌 루프 제어 구조를 블록 선도로 나타내는 이 그림. 여기서 GL, GP, 그러니까 얘랑 얘는 1차예요. 타워스 더하기 1분의 K가 되고, GR이나 여기, 볼까요? 잠깐만. 네. GR, GM, GT는 다 1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그냥 개인이 1이라는 얘기예요. GB는 이제 KB로 이제 이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자, 그냥 특성 방정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GC, GT, GB, GP, GM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얘나 얘는 다 1이죠, 지금.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GC가 비례세역이니까 뭐 KC쯤 이렇게 되겠죠. GC라고 써놨는데 GB는 이제 KB이고 GP는 타워에서 더하기 1분의 K예요. 그러면 1 더하기 타워에서 더하기 1분의 KB, KP, GC. GC는 KC죠. 지금 비례 지역이니까 KC. 이걸 0으로 놓으면 돼요. 이걸 0으로 놓고 근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에 이제 타우 S 더하기 1이 있으니까 통분을 해줘. 그래서 타우 S 더하기 1 더하기 KV, KP, K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근 S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타우로 나눠줘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타우분의 1 더하기 KB, KP, KC가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음수가 돼야 되니까 0보다 작으면 돼요. 이게 0보다 작아지려면 타우는 의미가 없죠. 타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양변의 타우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리죠. 타우는 무조건 양수니까 타우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KB, KP, KC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를 넘겨주면 KB, KP, KC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결론이 딱 나오는데 조건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개는 건드릴 수가 없고 얘만 건드린 거죠. 이제 KC만. 그러면 KC는 KB와 KP의 곱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KC의 부호도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두 개가 양수가 됩니다.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양변을 KB, KP로 나눠주게 되면 KC는 마이너스 KB, KP분의 1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근데 KB, KP의 곱이 0보다 적으면 이걸 양변에 나눠버리면 이 부등호가 반대가 방에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KC가 마이너스 KB, KP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보기 10의 3입니다. 같은 그림 여기서요. 네, 그래서 GL과 GP가 이제 OS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네, 뭐 GR, GM, GT는 똑같이 이제 1로 설정하고 밸브 쪽을 좀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제 ES 더하기 1분의 1. 뭐 응답이 부지하게 느린 밸브란 얘기인가요? 하여튼 된다고 하면 자, 비례제기를 사용할 때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제어기 이득의 범위가 얼마냐 그런 거고요. 여기 특성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곱해보면 1 더하기 ES 더하기 1 곱하기 OS 더하기 1 분의 이제 KC 이제 비례지역이니까 KC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ES 더하기 1하고 OS 더하기 1을 다 곱하면 10S 제곱 더하기 7S 더하기 1이 되고 여기 KC가 나오니까 1 더하기 KC 이렇게 되겠죠.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이제 앞에 문제랑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걸 근을 구하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2a분의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럼 40이 되죠. 1 더하기 k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경우는 허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근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 경우, 이제 루트 아니 양수인 경우에 이제 전체가 실근이 나올 거고, 그럼 전체가 이제 양수가 되면 되는 거고, 음수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허근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죠? 이 음수니까 20분의 마이너스 7 돼서 음수니까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루트 안이 음수인 경우 그리고 이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여기가 음수인 경우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9 마이너스 40해서 9가 되고요. 마이너스 40kc니까 넘어가면 이제 오른쪽이 이제 40kc가 되죠. 40으로 나눠주게 되면 40분의 9가 되죠. 40분의 9보다 크면 돼요. 40분의 9가 얼마냐면 0.225가 됩니다. 그러니까 kc는 0.225보다 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인 경우, 여기 양수인 경우에 여기 양수 0이어도 되죠. 여기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조건을 또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여기 루트 49 마이너스 40 곱하기 1 더하기 KC가 7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여기가 7보다 작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인 경우 보면 플러스인 경우에도 이제 음수가 되고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음수가 되는 거죠. 이 두 조건을 이제 여기서 이건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오화가 되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이제 AN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풀어보면 요거 똑같은 건데 방향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KC가 0.225보다 같거나 작고 그럼 요걸 풀어보면 요거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루트니까 양변을 곱을 해야죠. 그럼 이제 49 마이너스 40 1 더하기 KC가 49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양변에 49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KC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40KC가 되고요. 양변을 이제 40으로 나눠주게 되면 KC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25보다 같거나 작게 됩니다.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려면 요거 아니죠, 반대죠. 요거거나 요거. 그러면 이제 결국엔 마이너스 1보다 그냥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KC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이걸 두 개를 합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보기 집에서 하는 걸 예정이 없었는데 강의 노트를 좀 추가를 했어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라우스의 안정성 판별법을 설명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게 이제 보기 집에서 하는 이제 이렇게 제어루프가 이제 전달함수들이 쭉 주어져 있고요. 이 제어루프가 안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비례제어기의 이득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제 구하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독특한 거는 이 공정에 대한 전달함수 S-1분의 0.2가 이게 지금 분모의 근이 해가 이제 양수예요 지금. 이거는 그 라플라스 변환할 때도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종치 정리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걸 역변환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게 여기 6고요, 여기 C죠.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면, 요걸 이제 역변환해서 이제 CT가 얼마가 될지를 보면 0.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엑스포넨셜 T라는 식이 나와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전체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불안정한 공정이 돼. 이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공정의 전달함수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프 전체가 아니라 공정만 놓고 보면 이제 불안정한 공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 비례제어기의 이득의 개인 범위를 보면, 자 이제 특성 방정식을 보면 이제 1 더하기 S-1분의 0.2KC가 되죠, 이렇게. 0이 되는 거고요. S-를 양변에 곱하면 S-1 0.2K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이거의 근은 이제 S는 1-0.2KC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이 0보다 작으려면 KC가 넘겨서 0.2로 나눠주면 KC는 5보다 커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정 자체는 불안정하지만 이제 루프는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0주차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내려고 그러고요. 시간이 이제 이게 나중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작년에 비해서 추가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14주차 강의까지 하기에는 준비되는 게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그 실제 제어기를 달아서 시뮬레이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학생들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제어기 이제 개수 결정하는 부분 이제 12장이죠. 12장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학생들이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이제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제 응답 특성을 봐가면서 이제 지역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 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도저히 그때까지 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담당 교수가 보여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을 이제 실제로 뭐 사실 실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주차 강연을 끝내고요. 11주차에서는 이제 그 라우스의 안전성 판별법부터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